네, 키워드로 시장 분석해보는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시장 금요일부터 좀 힘이 없었고요. 오늘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무난하게 지나갔지만 실질적인 소비는 좀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 지표도 일단 좀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동안 좀 강하게 달려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말에 미국에 좀 애플 이슈도 있었고요. 반도체 섹터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좀 약합니다. 장 초반부터 환율 급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15원 갔다가 지금 13원대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 매도 상당히 거센 편입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세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IT 섹터 대형주들 좀 약한 흐름 속에서 금융지주사들도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위메이드 여파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2차전지 섹터주들의 흐름은 좀 살아있습니다. 오늘 엔캠이라든지 LNF, 첨보, E&D 등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엔터 콘텐츠 섹터주들이 초반에 조금 강했었습니다만 지금 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주 약한 섹터주들 대부분이 다 약하고요.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장 초반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우주 항공 테마 섹터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인텔리안테크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와 항공우주까지. 하지만 이쪽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현대 리바트라든지 한샘 같은 약간 인테리어 가구 섹터 이쪽도 조금 강한 흐름인데요. 오히려 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계 섹터라든지 상하수도 관련 피팅 업체 이런 쪽들이 강한 것이었다라면은 그 후발 흐름을 조금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애플도 지금 폭스콘 사태 이후로 변동성이 조금 커진 상태인데요. 국내 오히려 부품 업체들은 반사적인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탄력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만 애플카 이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LG전자와 더구전자, 현우산업 등등 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시 부각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그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시금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붐을 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테마 섹터로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슈 뉴스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청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스타링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스페이스X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인데요. 오늘 인텔리안테크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우주 이런 쪽들이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테마적인 흐름입니다. 바로 강하게 어떻게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좀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쪽들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왔었던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조금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뉴스, 이슈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AP 위성이라든지 세틀가이라든지 다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쪽들 위주로 테마성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까지는 조금 현재를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따 좀 확실한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추세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인텔리안테크 빼놓고는 딱히 나머지들은 그냥 기존에 갔었던 방산주 말고는 거의 바닥에 있다가 한 번씩 튀어오른 거기 때문에 추세 자체로는 좀 보긴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 엔터 섹터가 비교적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종목별로도 약간은 좀 온도차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 대비로 선방해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확실히 중소형주 장세죠.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 OTT에 국내 영화 상영한다, 뭐 요게 얘기 나오고 또 아마존이 또 영화 산업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뭐 지금 대장은 캐리소프트죠. 지금 계속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애니플러스라든지 바른손, 뉴, 뭐 이런 것들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맥스트 이런 쪽들 계속 동참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엔터 쪽에 있는 뭐 지금 콘텐츠의 중앙 이쪽도 최근에 좀 흐름 좋아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연예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은 콘텐츠 특히 드라마나 영화 제작 투자 배급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키스트 등도 올라오고 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쪽들도 흐름 만들어지고 SBS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큰 대형 SM이나 YG엔터나 JYP 엔터 이쪽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중소형급에서의 이제 투자 배급사들이라든지 콘텐츠 뭐 웹툰 뭐 이런 쪽들까지 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쪽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닥은 좀 탈출한 것 같고요. 서서히 그 섹터 안에서 호재성 이슈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섹터 안에서 좀 종목들 잘 골라보시는 노력 필요할 것 같고,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하죠. 그 와중에 좀 실적 이슈가 빛나는 NC소프트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조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섹터 안에서 우량주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사실 위메이드도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또 아시다시피 가처분 신청한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준다라면 또 기사회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오늘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중심 위주로 제작 투자 배급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콘텐츠 중심 위주로는 좀 좋은 종목 발굴하는 노력 필요하겠고요. 메타버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만큼 좀 같이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 메타버스까지 확산해서요.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중국 봉쇄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 상황이 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 세계의 관심이 그리고 또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현재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된 시위 상황을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금 시진핑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기사가 올라오면 계속 자른다고는 하는데요. 계속 코로나 봉쇄 너무 진짜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중국의 인민들한테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시위가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폭스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또 미국 기업들도 또 중국에 가서 지금 봉쇄 영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봉쇄 이어지고 뭐 애플 이슈라든지 각종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잘 안 된다라면은 결국은 또 반도체 산업에도 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역시 또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로서 봤을 때는 계속 안 좋죠. 중국 산업과 연결된 고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여행도 그렇고요. 카지노, 화장품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산업들이 모두 중국 봉쇄, 특히 중국이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부양에 나섰는데, 지준율을 인하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못 돌아다니게 막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내수 소비가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 또 중국 경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 우려들이 다 이어지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뭔가 돌파구를 강하게 찾으려면 이슈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슈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 더 마음고생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뭐 내년도에 확실히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안에서 거기를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선별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중국 봉쇄 이슈로 인해서 중국 때문에 미국도 좀 영향을 받은 상태고요. 국내 IT 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 전체적으로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은 조금 시장에서 수급이 변할 때를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오프닝표 어떻게 잡으셨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일단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가격 메리트 좀 보는 전략입니다. 뭐 네옴시티 이후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 짓고 있습니다. 아까 가구 인테리어 섹터하고 뭐 기계 섹터 말씀드렸다시피요. 계속 확산 중입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꾸준히 조정시마다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형주들 약한 상태 속에서 LG전자, LG이노텍 같이 지금 애플카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빈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뭐 전반적인 컨텐츠 섹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가격은 싼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섹터 쪽들로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품 장비 소재 섹터주들도 후발주들 계속 눈여겨보시고요. 초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소형주 단으로 내려와서 주요 테마가 속해 있는 섹터 안에 있는 후발주들 계속 찾기 노력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낙후가 대한 종목 가운데서 가격 메리트를 통해 종목 선별 작업 펼쳐보자 이렇게 전략 주시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